자, 오늘은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 따르면 형용사라는 것은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명사를 꾸민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비동사의 보어로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형용사의 내용은요.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밀 때에 가지고 있는 문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요. 자, 그중 첫 번째 형용사의 어순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1라운드에서 처음으로 영어 문장의 어순을 공부할 적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명사를 위한 장식품인 형용사는 그 명사를 아주 밀착해서 꾸미기 때문에 형용사와 명사는 이렇게 포개진 개념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 문장의 어순을 공부할 때에는 형용사는 일단 생각하지 말고 명사와 동사와 부사만 가지고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뒀었죠. 이 동사 앞에 명사, 동사 뒤에 명사,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부사가 나오는 게 영어 문장의 어순인 것을 우리가 정리를 해두고 왔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 기억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용사의 어순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 이 전체 문장 속에서 형용사를 어디에 놓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런 큰 관점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형용사라는 것은요, 문장 속에 명사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어요. 가서 명사를 꾸미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형용사의 어순을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오로지 명사하고만 비교를 하시면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명사보다 앞으로 갈 거냐 아니면 명사보다 뒤로 올 것이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이 형용사가 꾸며야 할 명사보다 앞에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먼저 공부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칠판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친절한이라는 형용사가 선생님이라는 명사보다 앞에 와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훌륭한이라는 형용사가 식사라는 명사보다 앞에 와 있네요. 그래서 친절한 선생님, 훌륭한 식사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형용사가 꾸며야 할 명사보다 앞쪽에 있는 경우는요, 우리말 어순하고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자,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국어, 우리말에서는 형용사가 그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자기가 꾸며야 될 명사보다 뒤로 가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우리말은 항상 형용사가 자기가 꾸며야 될 명사보다 앞에 있게 되어 있는데, 영어는요, 정말 우리가 처음 이걸 접하면 너무 이렇게 당혹스럽기까지 한데, 영어의 형용사는요, 자기가 꾸며야 될 명사보다 뒤로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뭔가 공부해야 될 핵심 사항으로서는 바로 이 다음 페이지부터 공부하게 될, 그렇다면 영어의 형용사가 어떤 경우에 자기가 꾸며야 될 명사보다 뒤로 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공부를 하면 되겠네요. 자, 일단 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전에요, 잠깐 요거 하나만 필기를 먼저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그 영어에서 어나 더 같은 그런 어떤 단어를 관사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자, 뭐 어는 뭐 한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안 하셔도 되고, 더는 그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뭐 이런 어가 뭐 불특정한 느낌, 더는 좀 특정한 느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만약에 원래는 teacher라는 그런 어떤 명사 표현이 먼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더 디너라는 명사 표현이 먼저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kind 또는 wonderful과 같은 형용사가 들어올 적에 어떻게 됐나요? 이 형용사가 관사보다도 앞으로 갔나요? 아니면 관사와 명사의 사이로 들어왔나요? 자, 이렇게 사이에 들어와 있죠. 그죠? 자, 여러분들 책의 이 부분에다가 요거 하나만 정리해 보세요. 자, 관사가 있다면 형용사는 그 다음에 이 관사와 명사의 사이에 형용사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하나만 필기를 해 놔 보시겠어요? 우리가 뭐 관사라는 것이 한국 사람 입장에서 공부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뭐 관사를 아주 심도 있게 다루지는 않고 있어요. 우리 책 내에서.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이 정도만 적어 놓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영어에는 형용사가 꾸며야 될 명사보다 뒤에 나와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미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 경우가 영어에 여러분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로서는, 자, 띵, 바디, 원을 포함한 명사를 꾸밀 때는 형용사가 그 명사보다 뒤로 가야 된다.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놔보세요. 선생님이 재미삼아 그냥 한글로 띵, 바디, 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 띵바디원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이 대시 부분에다가 뭐 some이나 any나 그 다음에 every나 no 같은 걸 집어넣으실 수가 있어요. 예컨대 somebody, anybody, everybody, nobody와 같은 이제 그런 식의 단어들을 말하는 거죠. 이러한 단어들이 원래 정확하게는 대명사인데 선생님이 대명사랑 명사는 뭐 크게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어떤 편의상 명사라고 부를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띵바디원을 포함하고 있는 명사를 꾸밀 때에는 형용사들이 이 단어들보다 뒤로 가야 된다라고 한번 암기를 해보신 다음에 자, 우리 방금 공부한 걸 가지고 간단한 영작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이상한 무언가가 발생했다라는 문장과 나는 낯선 누군가를 보았다라는 문장을 한번 영작을 해볼 건데 이 중에 형용사인 이상한 그리고 이 문장에서 형용사인 낯선은 일단 조금 나중에 영작을 하기로 하고 우선은 이 명사와 동사만 가지고 뼈대만 한번 일단 만들어 봐요. 우리 무언가 그러면 something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happen이라는 동사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지금 했다라는 건 과거형이기 때문에 happened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는 누군가를 보았다 이 문장을 영작을 할 때에는 우리 영어로는 나는 보았다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영작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I를 쓰신 다음에 이 보다라는 것은 불규칙 동사이기 때문에 이 C의 과거형인 so를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 해당하는 somebody를 마지막에 써주시면 영작이 되겠죠. 자, 이렇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형용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우리 이상한이라는 형용사를 strange라고 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낯선이라는 것은 자 unfamiliar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채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상한이라는 형용사를 한번 넣어봐야 되고 이 낯선이라는 형용사를 한번 넣어봐야 되는데 우리말에선 이렇게 이 이상한이라는 형용사가 무언가보다 앞에서 뒤로 수식을 해요. 그 다음에 낯선도 마찬가지로 이 낯선이 누군가를 꾸밀 때 앞에서 뒤로 이렇게 수식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한 거에 의하면 띵바디원을 포함한 명사를 꾸밀 때에는 영어의 형용사가 그 명사보다 뒤로 가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며야 된다고 공부를 했으니까 자 여러분들 그러면 이 strange라는 단어를 something보다 앞에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놔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unfamiliar라는 단어를 이 누군가 somebody보다 앞에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뒤에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뒤에 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상한 무언가니까 영어로도 strange something 이렇게 영작하실 우려가 있고 그 다음에 낯선 누군가니까 unfamiliar somebody 이런 식으로 영작할 우려가 있는데 선생님과 함께 이제 어떤 형용사의 어순을 공부하신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strange something이 아닌 something strange라고 해야 옳게 영작을 한 것이고 unfamiliar somebody가 아니라 somebody unfamiliar라고 영작을 해야 옳게 영작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간략하게 필기 하나만 하시면요. 자, 지금 살펴보니까 영어의 형용사는 이따금 명사보다 뒤에 나와서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걸 공부를 하셨으니까 우리 왜 이 동사가 있을 때 동사보다 앞뒤에 자, 여러분 명사가 나올 때요. 자, 명사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식을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이 이미 알고 계셨죠? 선생님이 정리해드린 적이 있으니까 하지만 방금 배운 것까지 추가해서 정리를 하자면 뭐까지 추가하셔야 되겠나요? 이런 AN 스타일이 아니고 NA로서 이렇게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경우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추가해서 알아놓으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영어의 주어라는 것이 이렇게 명사 혼자 있는 경우 AN인 경우 NA인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고 목적어 또는 보어라는 것이 N 혼자 있는 경우 AN인 경우 NA인 경우 이런 식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것까지 필기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필기를 마치신 다음에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영작을 해본 문장이요. 우리 엑서사이즈 2번에 나오는 이 1번과 2번을 한번 우리가 영작을 먼저 시도를 한번 해봤던 것인데 자, 이번에 이렇게 영어 문장으로 나와 있다면 이제 독해를 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같이 느껴봐야 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영어에 something과 같은 명사가 나오면 그 뒤에 동사가 나와야 되는 걸 여러분들이 여태까지는 알고 계셨는데 이 명사가 나온 다음에 어랄라 동사로 넘어가지 않고 형용사가 나왔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아시죠? 우리가 주어가
AN과 같은 스타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NA 같은 그런 스타일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썸씽 같은 그런 띵바디원 명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올 때에는 아직까지 주어 부분인 것이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이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우리 그 독해의 기본 요령 익힐 때에 우리 영어는 동사의 앞뒤에다가 슬래시만 그어주게 되면은 이 주어랑 목적어 또는 주어랑 보어가 아주 확연히 구분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프이라는 동사 앞에다 슬래시만 한번 딱 거주시게 되면은 자, 주어 부분과 동사 부분으로 확 나뉘었네요. 그죠? 자, 근데 이 문장은 독특한 점이 있다면, 자, 이렇게 명사가 있을 때 형용사가 이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뒤에 나와서 이렇게 꾸몄고 그 다음에 동사로 넘어간 문장이구나. 우리가 지금 방금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 이 1번 문장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기호로 표시해놔 보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영어의 어떤 그 문장이 배열될 때 이 품사가 흘러가는 그런 순서가 항상 A 다음에 N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 V로 가는 것이 아니고 N 다음에 A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V로 가는 경우도 영어의 어순에서 보자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제 그러한 어순에 점점 적응해 나가셔야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장 한번 같이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이 문장의 동사가 쏘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앞뒤에다가 슬래시를 딱 거놓게 되면은 자, 이 문장은 이제 주어로서는 명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뒤에 동사가 나오고 목적어가 나올 차례에 A, N 스타일의 목적어가 나온 것이 아니고 NA 스타일의 그런 목적어가 나온 거구나. 그래서 이 형용사가 이 명사보다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미는 낯선 누군가 이런 식의 그런 어순을 가지고 있는 문장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독해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상한 무언가가 발생했다. 그 다음에 나는 보았다. 낯선 누군가를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이 방금 독해를 한 걸 보고서 여러분들이 아마 한 이 정도의 궁금증을 품어보실 것도 같아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 영어 독해의 직독직해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면서 이 영어 문장이라는 것을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쭉 읽어야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쭉 읽는 것이 직독직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여러분 선생님 방금 이렇게 이상한 무언가라고 해석을 할 때나 낯선 누군가라고 해석을 할 때 보면요, 사실상 약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거슬러 올라갔던 그런 독해 방법을 사용하게 되었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그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직독직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 영어 실력을 완성해 감에 따라 언젠가는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목표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선생님과 함께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 조만간 여러분도 영어를 잘 하게 되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초보자 내지는 중급자시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같은 단계에 있을 때 이렇게 이 명사보다 형용사가 뒤에 나온다는 건요, 이 국어 영어의 어순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이런 굉장한 큰 차이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직독직해에 어떤 심취한 나머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언가 낯선 발생했다라던가 나는 보았다 누군가 다시요. 무언가 이상한 발생했다라던가 나는 보았다 누군가 낯선, 이런 식으로 독해를 해버리시게 되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간단하니까 이렇게 그냥 쭉 직독직해를 해버려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장이 조금만 복잡해지면요, 그 복잡한 문장 가운데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그런 구조가 들어있을 때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 지금 단계에서 그런 것까지 막 직독직해를 시도하시다 보면요, 문장 자체가 이해가 안 돼버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단계에서는 너무 직독직해를 욕심은 내지 마시고 선생님 생각에 뭔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면서 또는 어떤 잘못된 해석을 내리면서까지 직독직해를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직독직해라는 것이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목표로구나 라는 그런 생각만 가지시고 이렇게 어떤 심각한 어순 차이를 보일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2번 문장 같은 경우에 나는 보았다 낯선 누군가를 이라고 하면서 크게 봤을 때는 영어의 어순인 주어, 동사, 목적어 순서를 쭉 읽었지만 어느 한 일정 부분에서 어떤 국어와 영어 간의 어순 차이가 심각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큼은 약간의 좀 직독직해를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독해를 임하시면서요, 앞으로 당분간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게 있다는 게 완전 적응되시기 전까지는요, 이런 문장을 만났을 때 가급적 직독직해 유입이 되더라도 형용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를 말하는
이런 식으로 독해 순서를, 해석 순서를 잡아가 보는 게 어떨까라는 그런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경우 중에 이 두 번째 경우인데요. 자, 이 두 번째 경우는 몇 개의 단어가 그룹을 형성해서 명사를 꾸밀 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명사가 있고 한 단어의 형용사가 이 명사를 꾸밀 때는요, 우리 띵바디원처럼 독특한 녀석들을 빼고는 대체로 한 단어가 명사를 꾸밀 때에는 이 형용사가 명사보다 앞쪽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영어에는요, 여러 단어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만큼이 힘을 합쳐서 명사를 꾸미게 되는 일이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여러 단어가 그룹을 이루게 되면 이 명사를 꾸밀 때 이 그룹 전체가요, 명사보다 뒤로 가게 돼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이러한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보통 어떤 비유를 하냐면요. 자, 여러분 잠시만요. 선생님이 지금 목걸이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선생님 예전에 이 형용사가 명사를 꾸미는 현상을 비유를 할 때 이 명사를 선생님에 비유한다면 형용사라는 것은 이 선생님이 하고 다니는 이 액세서리인 장식품에 해당한다라고 비유를 했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이 한 단어짜리 형용사를요, 선생님이 더 구체적으로 이 짧은 목걸이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고, 이렇게 여러 단어가 그룹을 이루어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이 그룹 전체를 좀 긴 목걸이에 비유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이 영어의 명사라는 것은 이 목걸이 중에서 짧은 목걸이는 이렇게 앞으로 메고 다니지만 긴 목걸이는 뒤로 이렇게 메고 다니는 이런 습성이 있는 것이 영어의 명사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다시 잠깐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어의 이 긴 목걸이에 해당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봐야 되는데, 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를 하고 넘어갈 거는 여기 있는 이 3번 형용사, 전치사, 명사로 이루어진 단어 그룹이라는 것만 우선 먼저 공부를 할 거예요. 이 나머지 것들은요, 아직 우리가 이러한 개념들을 이해할 만큼 배경 지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과 함께 나중에 뭐 3라운드나 아니면 4라운드 같은 곳에 가서 나머지는 공부하게 되고요. 자, 오늘은 이 3번만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자, 이 3번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어 표현들 중에 선생님이 예를 몇 가지를 들어놨는데, 이게 영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되게 중요한 수거들로서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을 하실 때 여기 있는 표현들도 꼭 한번 암기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중에서 선생님이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한과 full of 뭐뭐로 가득 찬, 그 다음에 good at 뭐뭐에 능숙한 이 세 개만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자,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한이라고 그랬죠 방금. 그 다음에 자, good at 뭐뭐에 능숙한, 그 다음에 또 full of 뭐뭐로 가득 찬 이란 표현인데, 자, 이 famous for 뒤에다가 와인 같은 걸 한번 써놓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요, 와인으로 유명한 이런 뜻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good at은 이제 뭐뭐에 능숙한 이거니까 요 자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English 같은 걸 써놓게 되면 영어에 능숙한 이런 식의 뜻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full of 뭐뭐로 가득 찬 이런 표현인데, 이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 money 이런 단어를 써놓게 되면요, 이 full of money는 돈으로 가득 찬 이런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 이런 for나 at이나 of 같은 전치사들을 우리가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지 않긴 했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이 for가 이 와인으로의 한 로 정도에 해당하고, 이 영어에 해당하는 게 이 at 정도가 될 거고요. 이 돈으로 해서 으로 정도에 해당하는 게 이 of 정도 될 거라고 오늘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간단하게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런 전치사와 명사가 이렇게 따라붙지 아니한 상태에 famous나 good이나 full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단지 유명한, 뭐 능숙한 또는 뭐 가득 찬 요 정도였다면 그 뒤에 for wine, at English, of money 같은 게 따라붙게 되면요, 유명한데 뭐로 유명한지라는 그런 어떤 부가된 어떤 상세 정보가 뒤에 따라붙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냥 단지 능숙하다고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뒤에 at English라는 표현이 따라붙게 되면은 능숙한데 뭐에 능숙한지가 그 어떤 상세, 부가 정보가 그 뒤에 따라붙게 된 것이고, 풀이 혼자 있으면 뭐 가득 찬이었을 수 있겠지만 오브머니가 따라붙으면서 뭘로 가득 찼는지가 이 뒤에 어떤 부가된 상세 정보가 따라붙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for wine at English of money 같은 게 없을 때에 이 형용사들은요 한 단어짜리이기 때문에 짧은 목걸이에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조금 전에 우리가 오늘은 동그라미 3번만 공부할 거라고 했을 때 형용사, 전치사, 명사가 이런 순서로 이렇게 배열되면서 그룹을 이루게 되면 요만큼 통째로는 영어의 긴 목걸이에 해당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famous라는 한 단어를 사용해서 어떤 명사를 꾸미고자 한다면 이러한 룰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이 famous for wine이라는 이 표현을 통째로 사용해서 어떠한 명사를 꾸미고 싶으시다면 긴 목걸이니까 이번에는 이 아래쪽 룰을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배운 걸 가지고 우리 또 한번 영작 한번 같이 해봐요. 자, 일단 단계별로 영작을 한번 해볼 건데 나는 남자를 안다부터 영작을 먼저 하면은 자, I know a man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유명한이라는 단어를 추가를 해봤는데 유명한, famous죠. famous가 혼자 등장을 할 때에는 짧은 목걸이이기 때문에 이 위에 쪽 규칙을 따라서 자,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자, I know a man에 비해서 이 famous가 등장할 때 man보다 앞쪽에 나왔죠? 짧은 목걸이니까 앞에다가 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래쪽 문장을 한번 세 번째 문장을 영작해 볼 건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는 나는 남자를 안다 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그의 유별난 취미로 유명한이라는 걸 한번 같이 영작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뭐뭐로 유명한이라는 것이 영어 표현에서 famous for라고 했으니까 자, 뭐뭐로 유명한지를 그 뒤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그런데 그 뭐뭐로 중에 뭐뭐에 해당하는 그의 유별난 취미라는 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His 뭐 hobby인데 이 유별난이니까 unusual 뭐 이런 따위를 써서 his unusual hobby라고 하게 되면 그의 유별난 취미라는 정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의 유별난 취미로 유명한이라는 것을 영어식으로 만들어 보면 famous for his unusual hobby 이런 식으로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요만큼을 통째로 사용해서 남자라는 man을 여러분들이 꾸미고 싶으시면요. 이게 지금 전치사, 다시 형용사, 전치사 그리고 그 뒤에 명사가 연결된 선생님이 말한 3번의 긴 목걸이에 해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남자를 꾸미고 싶으실 때에는 man보다 방금 적었던 표현을 그 뒤에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I know a man을 먼저 말한 다음에 famous for his unusual hobby라는 표현을 제일 마지막에 써주셔야만 죄송합니다. 써주셔야만 이제 옳게 수식이 된 거죠. 그래서 한번 이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을 지금 여러분들이 유심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know까지는 같았겠지만 이 man을 famous가 앞에서 꾸미고 있는 반면 이 man을 famous for his unusual hobby라는 표현은 뒤에서 이렇게 앞으로 꾸미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봐 두신 다음에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걸 가지고 한번 같이 이 엑서사이즈 2번 중에서 3번, 4번, 5번을 같이 독해를 해볼 건데요. 자, 우리 3번 문장은 조금 전에 봤던 거네요. 그죠? know의 앞뒤에다가 슬래시를 그어놓게 되면 이제 주어랑 목적어가 드러나게 되는데 나는 안다. 그런데 이 famous for his unusual hobby라는 게 긴 목걸이도 써 앞에 있는 man을 꾸미고 있으니까 나는 안다. 그의 유별난 취미로 유명한 남자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3번 문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도 간략하게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겠어요. 처음에 명사가 주어로 나왔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고 목적어 부분에는 자, 우리 AN 스타일인가요? NA 스타일인가요? 자, NA 스타일이죠. A가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미는 방식인데 이 A는 왜 뒤로 가 있다고요? 긴 목걸이니까 뒤로 가 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자, person, 한 사람이라는 명사가 나왔는데 자, 명사 뒤에 good at English라는 긴 목걸이가 따라 붙었죠? 여러분들 이 명사 뒤에 동사 안 나왔다고 어색해 하지 않으실 수 있죠? 우리 명사 뒤에 바로 동사로 가지 않고 명사 뒤에서 형용사의 수식을 한번 받은 다음에 동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이 good at English라는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여기서 같이 한번 만들어 봤던 good at English 영어에 능숙한이란 표현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이 녀석도 역시 긴 목걸이기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person을 꾸미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식이 끝난 다음에 이 has 동사 앞에서 여러분들께 또 끊어 놓으시게 되면은 이제 이 문장이 쉽게 독해가 되겠네요. good at English를 먼저 하면 영어에 능숙한 사람은 가진다. 많은 장점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 4번이 가지고 있는 이 4번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이 품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이 문장은 4번 문장은요. 동사가 있고 그 앞뒤에 주어와 목적어가 나올 때 주어 부분에는요. AN인가요? NA인가요? 명사가 먼저 있고 수식이 나중에 일어나죠. 그래서 주어 부분에서는 NA인데 자, 이 목적어 부분을 볼까요? 우리 many advantage니까요. 이때에는 이 advantage라는 명사가 이쪽에 있고 many라는 형용사가 그 앞에 있죠. 그러니까 이때에는 목적어 쪽에 또 AN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이 4번 문장이에요. 여러분들 4번 문장 옆에다가 요거 이렇게 필기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복습하실 때에는 한번 해석도 해보시면서 선생님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둔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품사의 흐름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가면서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번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다음 5번은요. 그래서 found 발견했다라는 동사가 있으니까 자 나는 발견했다. 그 다음에 지갑인데 단지 그냥 지갑이 아니고 와 되게 좋겠다. 풀 오브 머니가 나왔네요. 그죠? 돈으로 가득 찬 지갑을 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 5번 문장 옆에다가는 이 문장은 품사가 어떻게 흘러가나요? 동사가 있을 때 앞에 명사만 주어로 나왔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이 목적어 부분에서는 NA 스타일이 나왔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필기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형용사의 어순에 관련해서 이 First Timers 코너에서 일단 요약 정리를 한번 하게 되겠네요. 자, 국어의 형용사는 이유를 불문하고 항상 명사보다 앞에 나왔죠. 그래서 국어는 항상 AN 스타일만 가진다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영어는 반면 AN 그런 어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NA라는 방식의 그런 어순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한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뭐 이렇게 목걸이에 비유를 해가면서 짤막하게 요약을 해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자, 여기 famous for wine이라는 표현이 영어에서 긴 목걸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프랑스라는 명사보다 뒤에 나와서 와인으로 유명한 이 말이 이런 긴 형용사, 긴 목걸이가 프랑스를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famous라는 형용사 앞에다가 is 하나만 써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형용사 앞에 is가 써지게 되면은 니은자가 비동사를 만나서 니은이 다로 바뀐다고 그랬죠. 잘 보면 이 윗줄의 해석은요. 와인으로 유명한 프랑스 이렇게 되고 여기 비동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때에는 이게 문장이 되어버렸어요. 꾸미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때는 프랑스는 와인으로 유명하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자, 그래서 요만큼은 프랑스에 대한 수식을 하게 된다면 이 앞에 is가 나왔을 때는 이만큼은 이제 어떤 동사 느낌으로 프랑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표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응용을 해보세요. 이렇게 형용사 앞에 비동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니은이냐 또는 다냐라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점은 우리가 상당히 이렇게 응용해볼 만한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 famous for와 함께 암기했던 그 여러 가지 수거들 있죠. 그 모든 경우가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해요. 비동사가 있을 때에는 설명하는 느낌, 비동사가 없을 때에는 꾸미는 느낌, 이런 식의 응용이 가능하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 단원에서의 그 형용사의 어순 부분에서의 마지막 정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 언젠가 한번 봤던 그림이죠? 오늘 추가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빈칸에다가 추가된 사항까지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는 거니까 선생님이 빠르게 한번 써볼게요. 명사가 혼자 올 수도 있고 AN으로 올 수도 있고 NA로 올 수도 있다. 이게 영어의 주어의 어떤 주어 부분에서 보일 수 있는 이제 품사의 어떤 가능성 세 가지이고요. 이 목적어 쪽에서는 주어와 마찬가지로 N 또는 AN, NA 이 세 가지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 보어 쪽에서는 이 세 가지들은 물론 뭐까지 가능하냐면 형용사가 혼자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 우리 여러분 다 이거 기억하고 계시죠? 이 보어 쪽엔 형용사가 단독으로 나올 수도 있다고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었으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형용사의 어순 부분은 공부를 마무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공부해야 하는 것 중에서 이 두 번째 주제인 수량 형용사에 대해서 공부를 다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수량 형용사라는 건요, 이 수와 양의 이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형용사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문법은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우리 품사를 명동형부 중에서 명사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 때 이 명사와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품사가 뭐가 있을까요? 이 명사가 만일 주어 역할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주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하니까 이 명사는 동사와 서로 연관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 명사를 위한 장식품이 바로 형용사이니까
형용사도 명사와 관련성,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상 부사는 명사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죠. 자, 우리가 그렇다면 서로 이렇게 연관성이 있다면 명사가 어떤 하나의 개념을 가졌을 때 그것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동사가 어떠한 문법 하나쯤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고 이 명사가 어떠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형용사 쪽에서도 어떠한 문법 하나쯤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영어의 명사가 수 개념이 발달했죠? 일단 쓸 수 있는 명사와 쓸 수 없는 명사로 나뉘는데 이 쓸 수 있는 명사라면 단수와 복수 명사로 나누어 써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명사의 이런 개념과 잘 어울리기 위해서 동사 쪽에 있었던 문법이 이 수, 일치, 수, 호응이라는 그런 문법이었어요. 이런 것과 비슷한 원리로서 이 명사가 이러한 수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과 잘 어울리기 위한 문법이 바로 이 수량 형용사라는 문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하게 될 이야기를 듣게 되면 이해가 쉽게 될 거라 생각해요. 자, 영어에 이 수와 양의 많고 적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많고 적음을 나타낼 수 있는 말이 많은, 약간의, 거의 없는 이렇게 세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많은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가 두 개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중 하나인 many는 이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밀 때 사용하는 말이고 뜻은 똑같지만 멋지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밀 때 사용하는 그런 형용사인 거예요. 자,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약간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거의 없는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이 윗줄에 준비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형용사는요 바로 셀 수 있는 명사들을 꾸밀 때 사용하는 그런 형용사이고 아랫줄에 준비되어 있는 이 세 가지 형용사는 쓸 수 없는 것들의 많고 적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형용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표를 암기하면 쉽게 암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 다음에 독해를 할 때, 그리고 사실상 독해를 할 때는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네요. 왜냐면 many이든 much이든 뜻은 똑같이 많은이기 때문에 우리 1번 문장하고 4번 문장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many students 이런 게 나왔을 때 그냥 많은 학생 하면 되듯이 much were와 같은 표현이 나와도 그냥 많은 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영작을 할 때에는 이 일단 많은이란 뜻을 사용해서 꾸미고자 하는 명사가 셀 수 있는 명사라면 여러분이 many를 고르셔야 되겠지만 셀 수 없는 명사라면 그때는 much를 고르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쭉 쉽게 해석을 해보실 수 있을 텐데 이 중에 선생님 생각에 여러분들이 아마 한 3번 문장과 6번 문장, 즉 few와 real이 사용된 문장을 해석할 때 조금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선생님 3번 문장만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he has few friends라는 문장을 먼저 해석을 해보면요. 자, he has few 이것을 뜻을 한번 그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는 가지고 있다. 거의 없는 친구를 이렇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는 가지고 있다. 거의 없는 친구를 여러분 이 부분 어떠세요? 한국말로 해석할 때 이 few라는 것이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 해도 거의 없는 친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기에 뭔가 조금 어색하죠. 약간은 이해가 되기는 되는데 뭔가 모르게 좀 어색하지 않으세요? 자, 우리가 이런 어색함을 느끼는 이유는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동사 has 한번 봐보실래요? 이게 이제 뭐 가지고 있다는 뜻의 일반 동사인데 잘 보면 이 have 동사 근처에는 doesn't,나 don't,나 didn't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동사 자체는 지금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여러 단어 중에 이 형용사인 few가 거의 없는 이라고 해가지고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죠. 자, 여러분 영어에서는요. 동사에다가 직접 부정적인 의미를 집어넣지 않더라도 문장상에 나온 여러 가지 품사 중에 동사 외에 형용사나 명사나 부사 같은 것들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님으로써 문장 전체에 부정적인 느낌이 쭉 퍼지는 일이 영어에서는 자연스럽게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우리말, 이 국어에서는요, 우리가 뭔가를 부정하려 할 때 절대 동사만 부정하지 다른 품사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느낌을 넣은 다음에 그것을 문장 전체에 퍼뜨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어에서 하고 있는 이러한 방식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few라는 의미를 물론 사전적으로는 거의 없는이 맞긴 맞지만 이걸 그렇게 곧이곧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좀 어색함을 느낄 수 있다. 선생님이 이때에는 직역보다는 약간의 좀 의역을 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유하는데요. 그 의역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요. 이 few를 만났을 때 이 few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느낌을 쏙 뺏어가지고 이 없는을 뺏어가지고요 동사를 주세요. 그래갖고 여러분들이 few를 보셨을 때는 없는까지는 말하지 말고 거의라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have 동사 자체는 물론 여기 영어상에서는 긍정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지만 이 없는 자를 뺏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동사를 해석하실 때에 부정적인 느낌을 동사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그는
거의 없는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는 거의 친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전에 거의 없는 친구라고 한 것보다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렇죠? 자, 이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익혀 놓으시고요. 이 같은 원리로 여러분들이 6번 문장 해석을 하실 때에도요. 리럴이라는 단어가 거의 없는이잖아요. 이 다우트는 의심인데 나는 거의 없는 의심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나는 거의 의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의역을 여러분들이 해보셔야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편한 방식의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필기를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 없는 자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동사를 준다 라고 필기를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few나 little 같은 단어가 사용되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금방 눈치를 채실 수 있을 거고요. 자, 여러분들 3번 문장 한번 봐보세요. 이 3번 문장 속에 이 few라는 단어 다음에 friends에 s가 붙어있죠. 자, 여러분들 지금 이 man이나 a few나 전부 다 이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미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자, 이 many 다음에는 many는 많은이니까 그 뒤에 복수 명사가 나온 게 자연스럽고 원래 셀 수 있는 명사는 단수 복수의 구분이 명확히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a few 같은 경우도 약간의 라는 뜻이기 때문에 뭐 약간이라면 몇 개쯤은 있겠지 싶으니까 이 a few라는 단어 다음에 이렇게 복수 명사가 나와 있는 게 자연스러운데 거의 없다라는 단어 다음에는 왜 복수 명사가 나온 걸까요? 거의 없는 건데. 그죠? 여러분들 혹시 평소에 이런 부분을 혹시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신 분이라면요. 이런 점 혹시 궁금해 본 적 없으셨어요? 선생님은 중고등학교 때 이 표를 공부를 할 때 되게 궁금했던 게 과연 몇 개 이상이어야만 약간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몇 개 아래여야만 거의 없는이란 말로 표현이 가능한 걸까? 뭐 이것과 이번에 구분, 이 단어와 이 단어 사이의 구분은 과연 무엇일까?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선생님도 뭐 중고등학교 때는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선생님이 이제 성장을 해서 이제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영어를 좀 더 깊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점을 알게 되었어요. 이 두 가지의 차이는요, 여러분, 이것도 한번 필기를 해 놔보세요. 이 a few와 few, 그 다음에 a little과 little의 차이점은 여러분 관점 차이예요, 관점 차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거 이상이면 a few, 그거 이하면 few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고 설사 친구를 10명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친구 욕심이 너무 많아서 자기가 보기엔 그게 친구가 거의 없는 거야. 그러면 나는 친구를 few 가지고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친구를 10명은커녕 한 3명밖에, 한 2명밖에 안 가지고 있는 사람도요. 어떤 친구 욕심이 많지 않아가지고 이 정도면 약간은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이 될 때에는 그냥 a few friends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방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런 a few나 few 같은 것이 어떤 관점 차이인 것이지 어떤 정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뉘는 건 아니고 어차피 a few일 때나 few일 때나 조금은 있기 마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드셨죠? 그러니까 이 a few 뒤에 mistakes 같은 어떤 s 붙은 말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few 뒤에도 s 붙은 말이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필기를 또 하나 이 man이나 a few나 few 같은 거에 의해서 꾸밈을 받는 명사는 물론 셀 수 있는 명사이지만 이 셀 수 있는 명사 중에 복수 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 라고 필기를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much나 little이나 little 같은 단어는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우리 셀 수 없는 명사들은 원래부터 s를 어떤 단수 복수의 개념조차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처음부터 뭐 where나 뭐니나 다우트처럼 s가 붙을 일이 없다. 얘네들은 요 뒤에 나오는 단어들은 뭐랄까요, 뭐 s가 붙어갖고 나오는 일은 뭐 있을 리가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만큼 필기해 보신 다음에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방금 우리가 표에서 배웠던 이런 many와 much 같은 단어가요, 이 not 또는 only와 함께 쓰여서 새로운 뜻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not이 붙게 되면 뜻이 뒤집혀요. 그래서 이 many가 많은인데 not many가 되면 많지 않은, 그 다음에 a few가 약간의 또는 뭐 조금은 이런 뜻인데 이 not a few가 되면은 뭐 적지 않은 이런 뜻으로 바뀌고요. 이 only가 붙으면요 뜻이 강조가 돼요. 이 우리 a few 같은 경우는 약간 있다 뜻인데 only가 붙음으로써 진짜로 아주 약간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우 적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놓으시면 이런 단어들을 다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어휘까지 익히신 다음에 한번 쭉 독해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영어에 많은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이 many와 much만 있는 게 아니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자, 그 중에 a lot of나 lots of나 plenty of는요 셀 수 있는 명사나 셀 수 없는 명사를 다 꾸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many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much를 대신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영작을 하시다가 혹시 이게 지금 내가 많은이라는 말을 하고 싶기는 한데 이 명사가 셀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구분이 안 되실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조금 더 그 위기를 극복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a great deal of나 뭐 good deal of나 a great deal of 같은 단어는 이 셀 수 없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뭐 much와 같다라고 볼 수도 있고, 여기 number of나 great number of 같은 이런 단어들은요 셀 수 있는 명사를 꾸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many와 같다라고 알아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다음에 그러면요 여러분 잠깐 여기서 10번하고 11번을 한번 봐보세요.
이 allowable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물론 할 수 있는 명사, 할 수 없는 명사를 다 꾸밀 수 있기 때문에 many를 대신한 경우일 수도 있고 much를 대신한 경우일 수도 있겠는데 선생님이 뭐 그닥 중요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에게 어떤 요령이 있나를 한번 점검해 보기 위해서 물어보면요. 여러분 이 allowable을 many로 바꿀까요? much로 바꿀까요? 선생님이 조금 전에 바로 이전에 정리해 드릴 때 이게 만약에 뒤에 이렇게 s가 붙어 있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살 수 있는 명사 중에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그 앞에는 many가 오는 게 더 자연스러운 거라고 방금 표에서 정리해 드렸었고 그 다음에 지금 이 allowable라는 것이 많은이라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s가 안 붙어 있는 단어가 나왔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쓸 수 없는 명사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앞에는 much로 살짝 바꿔주는 그런 요령 정도는 한번 이렇게 발휘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어휘 중에 여러분들이 뭐 표현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이 이 a number of라는 표현하고 이 the number of라는 표현을 구분하시는 건데요. 이 a number of라는 표현은 보시듯이 many와 같아요. 그래서 많은이라는 뜻이고 이 the number of는요 뭐뭐의 수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석을 해보게 되면은 a number of students라는 것은 많은 학생들 이런 해석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the number of visitors 같은 경우에는 뭐뭐의 수니까 방문객의 수 이런 표현 이러한 해석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필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 a number of라는 것이 many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many는 쓸 수 있는 명사를 꾸민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많은이니까 당연히 이 뒤에는 복수명사가 나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겠다. 그죠? 그런데 이 the number of라는 표현도 보면 우리가 적어도 몇 개쯤은 있어야 그거의 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방문객의 수 이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the number of라는 표현 다음에도 복수명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a number of나 the number of나 그 뒤에 바로 복수명사가 나온다는 점은 공통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굳이 암기가 아니라 이해로도 다 커버가 가능하시죠? 그런데 이 뒤에 이제 동사가 나오려고 할 때가 문제인데요. 이 a number of라는 표현은 many라는 형용사와 같은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a number of 복수명사에는 포커스가 이 복수명사 자체에 초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수명사에 준해서 동사를 그러니까 복수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를 결정해야 되는데 복수명사이기 때문에 혹시 어떤 현재형을 써야 될 경우라면 RS가 아닌 R을 써주셔야 되고 이 비동사를 쓸 때에는 A나 were 같은 비동사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the number of 복수명사라는 표현은요. 이 복수명사 자체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복수명사의 수라는 이 number라는 단어 자체에 포커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number라는 이 명사가 지금 단수명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수명사를 기준으로 삼아서 그 뒤에 동사가 뭐가 나올지를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사를 쓰게 된다면 뭐 RS를 쓰셔야 되고 비동사는 is나 was를 골라주셔야 되겠네요. 자, 여러분들 이것도 필기 한번 해보시고요.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수량 형용사 쪽에서는요. 크게 그렇게 공부할 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공부한 걸로 우리 수량 형용사에 대한 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약정리라는 First Timers 코너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복습할 때 암기해 두세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 표 암기하시기. 그 다음에 a number of와 the number of가 어떻게 다른 것인지 한번 구분해 보는 거. 이게 오늘의 복습 목표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